안녕하세요. 학생자치 두 번째 밀당 이야기의 사회를 맡게 된 홍덕고등학교의 한율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학생자치 활동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학생자치 활동의 사례들 그리고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충북교육 공동체 현장의 학교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네 분의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호고등학교 3학년 현재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정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규입니다. 저희 청주고등학교는 1994년 4월 19일에 개교하였고 그리고 현재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이며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96년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학교 자랑 잠깐만. 학생들이 서로 다 친하기도 하고 급식도 맛있고요. 1968년에 생겼고요. 장점을 말하자면 바로 옆에 여고가 2개 있고요. 앞에 매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강하셔서 정말 어찌 보면 형 같고 어찌 보면 부모님 같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학생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학교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네, 같아요. 좋은 학교 맞아요. 안녕하세요. 보은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전하연입니다. 보은여자고등학교는 미래를 주도할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교육 이념 아래 기본에 충실하며 민주사회에 걸맞는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부학생회장 장아령입니다. 저희 학교는 충청 강원의 유일하게 이제 기숙형 관광조리 학교로 전국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 자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전의 학교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했던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활동들이 이제 잦아들고 또 저희가 기숙형 학교이다 보니까 원래는 4인 1실 방을 썼다면 이제는 거리두기 때문에 2인 1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무엇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초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힘든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은여고는요, 코로나 이후에 학교 행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축제와 체육대회 봉사활동이 사라졌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데 특히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체육 시간에 착용해야 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전자기기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도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각 반에 있을 때도 점심을 먹으러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또 모둠 활동이라든지 발표 활동 그리고 이제 단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학년이라 이제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적힐 만한 그런 활동, 프로젝트 활동 같은 걸 못 하다 보니까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됐고요. 전체적인 대입 일정, 수시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미뤄져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덩달아 당황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가 친구들을 만나니까 막상 반갑기도 했는데 반갑다고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밥 먹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 앉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싶은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쏟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찌 보면 좋은 부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단점이 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배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스테이 스트롱 코로나 배치 어떻게 제작된 거죠? 신문 기사에서 봐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우선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질 줄은 잘 몰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터지고 사람들이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불안해하시고 그럴 때 학생들 입장으로서 사실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함이나 저희한테 실제로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어요. 그냥 뭐 지나가겠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청주시 학생회장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회가 이런 배지를 기획하고 있다. 배지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만들어 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그냥 합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저도 나서서 다른 학교 학생회랑 같이 연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학생들을 모으고, 그 이후에 뭐 SNS 챌린지나 응원송 챌린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기획하고 배지를 디자인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아 기부처를 선정하고 직접 기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저희가 다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여기저기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사회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각종 신문이나 방송 뭐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교육감님께서, 우리 김병호 교육감님께서도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제가 직접 교육감님 이제 가슴에 배지를 달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2차까지 만들어질 계획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았나 봐요. 사실 이게 1차가 끝난 지 살짝 시간이 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첫 번째에선 배지가 한 1000개 정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차에서도 한 500개 조금 안 되게 뭐 이렇게 2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 아니면 교육청 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일반인 분들도 사고 싶은 분들이면 모두 누구나 살 수 있게 진행을 해서 호응이 굉장히 저도 예상치 못한 정도로 매우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은여고 이야기인데요. 학생자치교사 네트워크와의 협업으로 이제 학생자치 사례집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충청북도 학생자치교사 네트워크는 각 학교에서 학생자치의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초등, 중등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을 통해 학교에서 어떤 학생자치 활동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나누고 고민도 함께 하는 모임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아진 학생자치의 사례들을 담은 충북학생자치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선생님 중 한 분이 제가 다니는 보은여고의 사례를 모으면서 편집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저와 친구 한 명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만들고 있는 학생자치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예전과 달라진 오프라인 학생자치 활동의 사례와 온라인 학생자치 활동의 방법과 사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각 학교에 이제 학생자치 사례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그런 기억에 남는 아까 사례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올해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 그러니까 고3부터 할 수 있게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시죠? 청석고등학교가 주성고등학교와 연합하여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지게 된 선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리고자 노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촌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다모임을 통해 교장 선생님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생활협약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서전고등학교의 학생자치 활동은 다양하고 화려했는데요. 학생회장단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온라인 토론회와 투표, 2학기 온라인 개학식
등 다양한 사례를 재미있게 보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 생각하며 우리 학교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은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제가 3일 날에 충북학생참여위원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기획, 운영, 참여까지 해서 정말 의미 있던 그런 활동이라고 들었는데 참여해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충청북도 교육청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제 일제에 맞서 저항했던 것들을 저희가 직접 기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91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학생 독립운동이 만약 오늘날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현재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1월 3일 이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별 학생 자치활동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서는 올해 학생 자치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추억이 있는 테마 등교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등교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어떻게 하면 규정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등교길에 학생회와 이제 교감 선생님 사제 동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캠페인식으로 저희 학교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학생들끼리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은여고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와 문제 해결 능력 및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 건의 게시판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여자중학교의 SNS를 이용해서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해주신 학교 게시판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온라인으로 학생 건의 게시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하고 익명은 보장이 되고요.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으로 쓰이는데요. 규정 중에 자신이 바꾸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학교나 선생님 또는 학부모님들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주적으로 투표하여 해결하는 소통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청주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있는 학생회가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인문 주제 탐구 발표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청주고등학교 학생소통부에서는 학생들의 궁금증이나 뭐 이제 학교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카카오톡 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고등학교 행정관리부에서는 만약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샀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그 체격이 급격하게 성장한 학생들은 교복을 다시 사기에는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라는 것을 진행하여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주고 있고, 또한 또 이제 청주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청고 리그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청고 리그라는 이제 특별한 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축구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축구와 농구 이 두 가지 스포츠는 팀별
운동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팀끼리의 협동심이 많이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팀 플레이를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호고등학교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나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공약으로 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약속한 것도 많은데 이게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 되게 안타깝고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학생들이고 어리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같은 그런 쪽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들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없었던 학생회 SNS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세로이라는 친구인데 그걸 오마주를 해서 새 학기를 새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이나 그런 걸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SNS에 올린 그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추첨을 해서 꾸준히 잘 한 학생한테 상품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운호 장기학습 전략, 줄여서 장학전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제 탐구 활동 같은 본인의 진로와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강의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걸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회가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주제를 정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팀을 선정을 해서 팀별로 학교에 부탁을 해서 담당 선생님을 배정해주고 함께 주제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나중에는 발표를 하고 시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페이지를 활용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걸 인증하는 챌린지도 했었고요. 봉사활동부와 연계를 해서 또 이제 가장 부족했던 게 이제 봉사활동이잖아요. 방학 때 주로 이런 시간 많을 때를 이용해서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같은 것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의논을 하던 중 온라인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선풀 달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알리고 이걸 인증하면 또 봉사활동 시간도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도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자치 활동들을 했던 게 가장 뜻깊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건가요? 애초에 이게 하려고 한 게 이 모든 그 새학기를 새로이라든지 운호 장학전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늦게 일어나고 싶고 늦게 자고 싶고 친구들도 동네에 있으면 가끔 이렇게 만나고도 싶고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도 하고 싶고 SNS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줄이고 학교에 왔을 때 공부를 하는 거에 학교 생활에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인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학생의 페이지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치우고 인증하는 그런 사진 보내는 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 전에 약속했던 그 기존의 공약 같은 걸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자치 활동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나눌 이야기 역시 중요한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학생의 활동과 학생 자치 활동을 이어온 만큼 어떻게 노력해야지 앞으로의 학생 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 물론 마음가짐 이전에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와 스스로가 해야 하는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의무를 성실히 행한 다음에
그 분명한 선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지 학생 자치가 이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에 뭐 노후된 시설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을 때, 혹은 뭐 선생님과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저 스스로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생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학생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열심히 본 다음에 제가 먼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불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뭐 항상 흔쾌히 고민해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의무를 성실히 행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학생 자치가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은여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 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합의와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반자 선생님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많이 이용하여 자치활동을 해야 학생 자치에 대해 참여도도 증가하고 관심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생 자치를 활성화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회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지 않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는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뿐더러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좀 작기 때문에 성인이신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선생님들의 유형은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셔서 학생의 일에 그렇게 좀 심각하게 개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한 그냥 학생회 자치 활동이라고 해서 진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게 좀 냅두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아예 많이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방관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잘 도와주고, 좀 빠져서 자치활동으로 냅둬야 하는 부분은 자치활동으로 냅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학생회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카메라 한번 보고 선생님들께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볼까요? 충청북도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계신 학생회 담당 선생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이 저희 학생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서는 어떠신가요? 우선 많은 학생들이 학생 자치라고 하면은 학생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 자체는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이라면 당연히 말을 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 자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하고, 또한 학생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학생회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 자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대한 행사 또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생회가 아무래도 많이 회의를 하는 게 많은 학교들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학생회 임원들도 또한 자신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비학생회 임원과 학생회 임원이 합쳐져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학생회를 운영하고 학교, 학생, 선생님 모두를 위한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면서 이제 학생회 활동도 많이 축소가 되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축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운호 고등학교의 예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이제 학생회 임원이 되신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두 개의 공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활동들이나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1년 학생회 분들도 이제 학생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실 때 학교라는 공동체가 조금 더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학생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회장 자리를 물려주게 되겠지. 이게 정말 힘들단다 얘들아. 정말 힘들지만 정말 재밌어. 그리고 정말 보람차고, 나만 반말로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얘들아, 난 너희들을 이제 정말 사랑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말로 할게. 그 학생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일단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점을 항상 유의해서 언제든 온라인으로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잘 붙어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학생들끼리도 좀 이렇게 다 같이 붙진 않더라도 이렇게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 들어온 신입생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 아직 많이 미숙하고 1년 동안 다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럴 거야. 너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회에 담당된 그 예산이 있잖아 얘들아. 그거 정말 써도 남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업 그냥 막 진행하면서 돈 펑펑 쓰면서 그거 꼭 다 쓰고 졸업해. 나도 그거 아직 많이 남았다 얘들아. 그거 다 쓰고 졸업할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를 하자면은 학생회뿐만 아니라 비학생회인 일반 학생들 여러분도 꼭 적극적인 이런 관심을 꼭 가지셔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3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네, 써있네요. 네, 말만 들어도 사실 좀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016년에 처음으로 헌장이 만들어졌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학생생활규약과 또 생활협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 행사, 자치와 자율의 학생회,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 어려워요. 학교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이라는 말이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는 있어요. 어디선가 봤던 기억은 나는데 아쉽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뿌리 내리기 이전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에 충북교육공동체 헌장 아는 사람 하고 나오면은 들어본 사람이라고 해야 1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주고등학교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생 자치 밀고 당겨주는 두 번째 이야기에 출연하게 되어서 이 제 3주제를 보고 저의 주변 친구들에게 한번 너는 충북 공동체 헌장이란 걸 들어봤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의 9은 잘 모르고 있었고요. 또한 학생의 임원들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면서 학교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막상 또 이제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보면은 그냥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라는 그 명칭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공동체 헌장이 이미 그 학교 생활에 잘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학생 규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교육 3주체 모두가 여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학년별 학생회가 이제 수시로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끼리만 회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규정에 대한 상황을 같이 꾸려나가고 또한 학부모님들도 이제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참여는 조금 불가능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은여고는요,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학교 자체에서 보은여고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내용을 보니까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과 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학생의 자치를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헌장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은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자가규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규정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모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사와 학생회, 동아리 등 모두가 자율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괜찮게 알고 있는 학교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충북교육 공동체 현장이 학교 현장 자체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학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아까 가장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저희 학교는 처참하죠. 저희 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헌장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알 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회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기간 끝나고 조금 지나고 또 시험 보고 좀 지나면 방학하고 또 시험 보고 내신 쌓아야 하고 생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 채워야 하지 책 읽어야지 봉사활동하지.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을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아봐라 라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학교 밖에 혹은 교육청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의회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좀 먼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정착이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동체 협약은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하지만 4년 정도의 시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라는 개념이 학생, 학부모, 학교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에게는 규정을 정한다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제 학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고정관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 미성년자고 또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학교와 관련된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아직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란 것이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막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알기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학생들의 일상에 좀 더 잘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충북 교육 공동체 현장을 학교 현장에 잘 활용하고 안착할 수 있는 방법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 정말 어렵습니다. 보고 읽어도 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이게 다 따지고 보면 글자 한 글자에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기보다는 좀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별명 같은 걸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읽기 편하고 다가가기 편한 별명 같은 걸 지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보 영상이나 뭐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학교와 학생회가 같이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알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도 막상 학생들의 생활에 쓰일 그런 경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기 바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내신 따기 바쁘고 뭐 오늘 밤 뭐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 좋아 보인다.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표어나 포스터 대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활용한 창작물을 만드는 대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뭐 다른 학교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자치법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학생 자치법정을 시행을 하는데 이 학생 자치법정에서 물론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뭐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이죠. 여기서 이제 판사 학생, 변호사 학생의 기소나 변호의 근거를 교칙과 더불어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막말로 변호사를 하거나 검사를 한 학생들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충북교육 공동체 헌장의 내용을 잘 알고 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교육 공동체 헌장이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주면 내용은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충분히 학생들의 생활에 녹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조금 논외적인 거긴 한데 그 자치법정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치법정에서 어떤 것을 이제 판결하는지랑 아니면 검사나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자치법정이라는 게 뭐 학교폭력위원회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다기보다는 사회로 따지자면 경범죄 같은 거죠. 뭐 무단횡단이나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준하는 학교 생활의 그런 것들을 판결하는 그런 건데 저희 학교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정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원자를 받아서 선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을 진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 중에 법과 정치 과목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이수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판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임시로 학생 회장인 제가 당위성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뭐 검사나 변호사 출신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할만하다 싶은 학생들을 하거나 아니면 판사도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좀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판결의 결과인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도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그 학생들은 이제 회부가 된 학생들은 배심원으로 무조건 몇 회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 혹은 뭐 아침에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학생참여위원회와 함께한 학생자치 두 번째 밀당 이야기, 네 분의 학생위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분의 학생들과 함께 학생자치 활동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 현장 안착 방안까지 이런 주제들로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뛰어나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게 전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들었던 것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학교에 돌아가서 저희 학교 학생 자치가 조금 더 발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자치라는 게 아직 모든 학교에 보급된 게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생자치의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마음도 들고 여기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의 자치에 씨앗을 심고 그게 자라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거의 근거로 저기 있는 교육 공동체 헌장을 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자치가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한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자치법정이라는 좀 특별한 자치 활동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저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다양한 자치활동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저도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저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새겨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열심히 학생 자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도 제가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서 잠깐 1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그게 딱딱한데요? 좀 약간 이렇게 좀 경직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자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활동하는 건데 잠시만 제가 대충 써놓은 답이 있어서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뭐 담당 선생님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커튼 좀 달아주실 수 있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쩐지 얼굴에 아까부터 빛이 나더라고요.